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탐험 든든한 가이드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리카도 모형을 봤었죠. 기술 격차가 바로 무역을 만든다. 이걸 배웠어요. 근데요, 오늘은 국제무역이론의 또 다른 거대한 산맥, 바로 이 헥셔 오링 모형을 함께 등반해 볼 거예요. 이 모형은요, 무역을 보는 각도를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뭘 더 잘 만드냐가 아니라 각 나라가 뭘 더 많이 가졌냐, 이걸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같이 출발해 봅시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우리의 탐험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리카도 모형은 누가 더 잘 만드나, 그러니까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헥셔 올림 모형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니, 왜 서로 다른 걸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교역하는 걸까? 그 답을 바로 각 나라가 무엇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가에서 찾는 거죠. 기술이 똑같아도 가진 자원이 다르면 무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입니다. 첫째, 왜 이런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둘째, 이 모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규칙, 일종의 탐험 장비들을 챙길 겁니다. 셋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을 직접 그려보는 기술 등반 구간이 있고요. 넷째,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 헥셔 올인 정리의 핵심을 딱 조망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첫 번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왜 새로운 지도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리카도 모형도 대단했죠. 한 나라가 모든 걸 더 잘 만들어도 무역은 서로에게 이득이다. 정말 멋진 발견이었어요. 하지만 왜 어떤 나라는 옷을 수출하고 또 어떤 나라는 반도체를 수출하는지 그 구체적인 패턴까지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헥시아 올인 모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술 수준이 같다고 가정하고 오직 각 나라가 가진 자원의 차이가 무역 패턴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형의 핵심 아이디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요소, 부존도.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타고난 자원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나라는 자본, 그러니까 기계나 공장이 풍부하고 어떤 나라는 노동력, 즉 사람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 타고난 자원의 차이가 결국 각국의 비교 우위를 만들고 세계 무역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주장인 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탐험에 나서기 전에 장비부터 챙겨야겠죠? 모든 경제 모형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 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라는 규칙, 즉 우리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규칙들을 잘 이해해야 길을 잃지 않고 정상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박사님, 근데 이 가정들 현실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 하나씩 뜯어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2 곱하기 2 곱하기 2 모형. 세상을 단순화해야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거든요. 둘째, 기술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리카도 모형이랑 정반대죠? 왜냐? 여기선 오직 가진 것의 차이에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셋째, 바로 이 가진 것, 즉 자본과 노동의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이 모형을 움직이는 엔진이죠. 넷째, 노동자랑 자본은 나라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국경은 못 넘어요. 그래야 국가 간의 차이가 유지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 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5가지가 우리의 기본 장비입니다. 그럼 요소 부존도가 다르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들로 비유해 봅시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뭐랄까, 강력한 인적 자원을 자랑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나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최첨단 기술과 기계로 가득한 아이언맨의 스타크 네이션인 거죠. 이 두 나라가 서로 뭘 만들어서 교역할지 상상이 되세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이제 이번 탐험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 기술적 등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직접 도출해보는 과정인데요. 그래프가 좀 많이 나와서 헉! 하고 겁먹을 수 있지만 저만 믿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멋질 겁니다. 힘내서 같이 올라가 보죠.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등량 곡선입니다. 이름 그대로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점들을 이은 선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100대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노동자를 많이 쓰고 기계를 적게 쓸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 자동화해서 기계를 많이 쓰고 노동자를 적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기술적인 레시피 조합을 보여주는 게 바로 등량 곡선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 파랗게 휘어진 곡선, 이게 바로 자동차 100대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을 모아놓은 등량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들은 뭐냐? 회사의 예산선이죠.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노동자와 기계의 조합을 나타내요.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주어진 예산으로 가장 많이 만들고 싶겠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예산선과 레시피 지도가 딱 하고 만나는 A점이나 B점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효율적인 생산 지점인 거죠. 박사님, 그 접하는 지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식을 한번 확대해서 뜯어볼까요? 자, 좌변의 W/R은 시장에서 정해진 노동자의 임금 W과 자본의 임대료 R, 즉 노동자와 기계의 몸값 비율을 뜻해요. 그리고 우변의 MRTS는 우리 공장의 기술력으로 노동자 한 명을 기계 몇 대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기술적인 교환 비율을 의미하죠. 이 둘이 딱 같아질 때 시장의 몸값과 우리 공장의 기술력이 균형을 이룰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은 바로 요소 집약도입니다. 이건 어떤 물건을 만드는 레시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엄청난 자본, 그러니까 설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본 집약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옷을 만드는 데는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요소 집약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KX 직선의 기울기가 KY보다 훨씬 가파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돈을 쓸 때 X제를 만들 때는 Y제를 만들 때보다 노동자 L 대비 기계 K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X제는 아이언맨, 자본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자본 집약제이고 Y제는 캡틴 아메리카, 노동 군단이 활약하는 노동 집약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엣지워스 상자라는 건데요. 방금 전까지는 재화 하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봤다면 이제는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두 재화를 동시에 어떻게 생산할지 보여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상자의 가로 길이는 이 나라의 총 노동량 L이고요. 세로 길이는 총 자본량 K입니다. 왼쪽 아래 OX는 X제 생산의 출발점, 오른쪽 위 OY는 Y제 생산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OX를 기준으로 보면 X제의 등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OY를 거꾸로 기준으로 보면 Y제의 등량 곡선이 그려지는 구조입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 상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바로 이 파란색 계약 곡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재화의 등량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들을 쭉 이은 선이에요. 이 선 위의 모든 점들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낭비할 자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생산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다는 건 Y제 생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X제 생산을 단 한 개도 더 늘릴 수 없는 자원이 100% 완벽하게 사용되는 지점들의 모임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왼쪽 에지워스 상자 안에 있던 그 계약 곡선, 즉 모든 효율적인 생산점들의 집합이 바로 오른쪽의 생산 가능 곡선 PPF로 변신합니다. 계약 곡선 위의 점 R, S, T가 각각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 R', S', T'으로 하나씩 착착 대응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 PPF,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궁극의 지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힘든 기술적 등반을 마치고 나니까 시야가 탁 트이죠? 이제 우리는 이 정상에서 핵셔 올인 모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쾌하고도 강력한 결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사님, 알겠는데 이 곡선이 결국 무역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각 나라의 경제적인 신분증 같은 거예요.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제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PPF가 완만하게 그려질 거고요.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제 쪽에 치우쳐서 더 가파른 모양의 PPF를 갖게 되겠죠. 바로 이 신분증의 모양 차이가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쇼 올인 정리의 장엄한 결론입니다. 자, 다시 우리들의 영웅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캡틴 아메리카의 나라, 즉 노동풍부국은 노동을 많이 쓰는 Y제, 노동집약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니까 Y제를 수출하고요. 반면에 아이언맨의 나라, 자본풍부국은 자본을 팍팍 쓰는 X제, 자본집약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니까 X제를 수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각자 자기가 풍부하게 가진 것을 집중적으로 쓰는 물건을 만들어서 교환한다는 거죠. 정말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핵쇼 올인 모형이라는 꽤 높은 산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올라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 이론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지 한번 음미해 볼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핵쇼 올인 모형은 그래프도 복잡하고 수식도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 일종의 초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나라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어떤 나라는 첨단 기계를 수출하는지 그 복잡한 현상 이면에 숨겨진 구조, 즉 타고난 자원의 차이가 세계 무역의 지도를 그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칠까 합니다. 이토록 우아하고 논리적인 핵슈아 올인 모형이 과연 현실 세계의 모든 무역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모형이 단순화를 위해서 잠시 옆으로 치워뒀던 기술의 차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운송비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탐험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의 지적 탐험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